여러분 지금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이 이상의 시가 있는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거울 안에 즉 이 사회 안에서 이 세상이 그렇다라고 말하는 행복에 따라서 살고 있는 내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늘 살았고 어렸을 때 여러분 사실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다니죠, 그죠? 그리고 대학교도 다니고 졸업한 후엔 뭐 대학교를 안 나와도 어쨌든 취직 생활하고 이렇게 결혼하고 애 낳고 키우고 결혼시키고 노후 준비하다가 이렇게 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어,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내가 고등학교를 나왔다, 내가 초등학교를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여러분이나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면 어떻게 살 것인지가 기본적인 그 구조, 골격은 정해져 있다는 것 아십니까? 네. 어느 고등학교, 어느 초등학교는 모르지만,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나는 초등학교를 다녀야 되는 존재였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기본적인 그 길이 정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로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그 옳고 그름, 그리고 선과 악, 행복과 불행, 인간적인 것, 비인간적인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그 상식적 차원에서 규정되어 있는 세상이었잖아요. 내가 그 가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그 행복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어느 순간에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공부 잘해야 된다고 이렇게 소리를 듣지 않으셨어요? 공부를 못하면 이렇게 된다고. 제가 옛날에 어떤 훌륭하신 분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요. 그분이 어린 아이와 함께 저는 뒷자리에 있었고 이렇게 같이 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길을 가다가 그 아들이 63빌딩 같은 곳에서 바깥에서 이제 5개에서 유리창을 닦고 있는 굉장히 위험하게 보이는 그런 분을 봤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엄마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되게 힘들겠다. 그때 그 엄마가 참 훌륭하신 분인데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도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그래서 제가 뒤에서 소리내서 말은 못하고 속으로 생각만 했습니다. 저분이 어때서 뭐 이렇게 거울 속에 나는 이 이상의 시를 해석하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아내가 진짜 내가 아니고요. 규정되어진 틀 안에 존재하게끔 되어져 버린 나. 그러니까 이상이 날개라는 소설에서 박제가 됐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았잖아요. 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정말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하잖아요. 예. 뭐 먹고 사느라고 바쁠 때 정신없이 세상이 돌아갈 때는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좀 한가해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게 될 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걸 철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안에 있는 몸 안에 마음도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니고 내 몸이 아닌 진짜 나. 그 나가 내 바깥으로 나와서 그 내 몸을 가지고 이 경험을 쌓아가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 마음.
그 몸과 마음을 사람들은 나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행복소망 앞부분에 나에 대해서,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 시간 설명해 드린 것이 있으니까 그걸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나라고 할 때 나는 나의 몸이 있고요. 나의 마음이 있고, 그리고 진짜 내가 있어요. 내 몸, 내 마음, 나. 근데 몸이 나는 아니에요. 그쵸? 예. 몸이 좋아도 나는 슬퍼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 마음도 내가 아니야.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예. 이 안에 진짜 나는 가끔씩 바깥으로 나와서요. 그 거울 속에 살고 있는 지금 이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끔씩 바깥으로 나와서 그 세상이라고 하는 주어진 내가 태어난 세상에서 살고 있는 나를 봐요. 그리고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참 저긴 소리가 없네. 여러분 세상에 소리가 없습니까? 소리가 많죠. 얼마나 하루 종일 시끄럽습니까? 바깥에 나와 있는 내가 세상에 있는 소리, 세상에 소리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귀찮게 하는 하여튼 내 몸과 마음과 관련되어진 소리만 시끄럽게 막 그렇지 정말 내가 원하는 보통 사람들이 영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단어는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이 안에 있는 내가 원하는 행복의 소리, 정말 평화의 소리, 정말 자유의 소리, 정말 의미의 소리, 진정한 만남의 소리, 진정한 대화의 소리, 이런 것들이요. 그런 소리가 안 들려요. 조용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다 바로 내 몸과 마음만 가지고 행복이 아닌 행복감, 그런 것을 위해서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시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아이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뚫고 영훈아 라고 부르는 엄마의 소리가 들려요. 그쵸? 네. 또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하는 소리가 그 아무리 시끄러운 소리라 할지라도 내 아이가 부르는 그 소리가 그 많은 소리를 뚫고 들립니다. 그 순간에 그 수많은 소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조용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상이 하는 이야기는 참 쉬워요. 거울 안에 이 세상의 논리에 따라 사는 나는 이 진짜 내가 말하는 소리를 못 들어요. 그쵸? 그리고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행복을 원하고 쟤는 행복이 아닌 행복감, 사회가 말하고 있는 성공, 사회가 말하고 있는 돈, 사회가 말하고 있는 인간관계, 사회가 말하고 있는 모든 가치만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랑 진짜 관계를 해보자 라고 할 때 정반대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은 서로 결코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울 속에는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늘 거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이상은 그 괴리를 느낀 것입니다. 그냥 날개라는 소설과 이 거울이라는 시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작품이요 똑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나는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울 안에 있는 나는 나랑 꽤 닮았지만 나랑 정반대인 거예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그 안에 있는 나는 근심하고 진찰해서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있는 나는 사실은 죽고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로요? 거울 밖의 나로요. 거울 밖의 나를 내가 원하는 것과 정확하게 부합될 수 있는, 내가 오른손을 내밀 때 오른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내가 말을 할 때 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경험을 엘사 공주가 한 겁니다. 네. 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겨울왕국을 보면 이 엘사 공주가 살던 그 아름다운 나라, 네, 그 아름다운 나라가 정말 따뜻하고 사람들의 행복에 겨워 있는 그런 곳이고, 이 겨울 왕국은 엘사 공주가 만든 이 얼음의 나라는 차갑고 외롭고 쓸쓸한 곳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동생도 어쩌면 동일 인물의 거울 속의 존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동생도 그 엘사 공주를 다시 그 왕국으로 데려가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엘사 공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왕국은 공주가 공주 자신으로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곳은 그들이, 거울 속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하는 곳이었죠. 내가 없는 곳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원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내 몸과 마음만 있고 이 나는 없다. 나의 행복은 이곳에서 얻을 수 없는 거다. 그래서 내가 없고, 실제 내가 없고 거울 속에 나만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행복이 없고 행복감만 있는 곳이에요. 결국 내가 없다라는 것은, 내가 부재한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살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러니까 엘사의 입장에서는 그 안이 살아있음이 없는 곳이고, 거기가 바로 생명 없음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면 생명 없음은 죽음이지 않습니까? 마그리트의 겨울비의 그림에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자리가 생명 없는 계절이 뭡니까? 겨울이에요. 사실은 거기가 진짜 겨울 왕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사 공주가 그 나라가 겨울 왕국임의 실체를 드러내 준 거예요. 얼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엘사 공주가 나와 살고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겨울 얼음 왕국, 그러니까 거울 안에서 나를 봤을 때 잘못된 곳에 있다라고 여겨지는 나, 그 얼음 왕국이 사실은 엘사 공주가 정말 살아있는 곳이죠. 그곳이 내가 살고 내가 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행복한 곳이고, 그럼 거기가 정말 따뜻한 집인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이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북극곰을 따뜻한 여름에 춥다고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못 견딥니다. 걔는 찬 게 따뜻해요. 네. 따뜻한 게 찹니다. 이해되시죠?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사 공주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거울 안에 있던 진짜 내가 아닌 나의 몸과 나의 마음만으로 살던 내가 진짜 내가 살고 내가 원하는 행복이 있는 그 어떤 곳으로 분리되어져 나온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제 강의를 관심 있게 들으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국 설국열차를 폭파하고 나온 것이고 그곳이 죽음임을 드러내고 생명으로 나온 것이고 햇님이 달님이 엄마가 살던 그 호랑이라는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그 세상에서 그 생명의 줄을 잡고 햇님이 달님이가 나온 것을 뜻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같은 이야기예요.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다 같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같은 인간이라는 존재, 더 나아가서 정말 행복을 원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여러 명의 화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누군지 모르셔도 됩니다. 그쵸? 이 그림 속에 이 안에 있는 그 존재는 어차피 그들이 아니거든요. 결국 엘사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출발한 것입니다.